한국이 폴란드 새 공항 프로젝트에 끼어들었다. 그들의 파트너십 뒤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얘기라고? 그런데 인천공항팀의 달콤한 제안서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었다. 폴란드 꿈도 프로젝트도 순식간에 뒤집을 이중플레이의 정체는 당신이 알던 한국은 다 잊어라.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추운 아침, 바르샤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앞에 놓인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숫자가 엄청났거든요. 14조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우시 조빅입니다. 폴란드 동부에서 신공항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멋지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폴란드의 새 공항을 어떻게 지을지 결정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이 새 공항은 폴란드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것 중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무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이 공항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폴란드가 멋진 공항을 가져서 유명해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에서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길 원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유럽 최고 공항 회사들의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온 것도 있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온 것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도 큰 제안서를 보내왔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들이었어요.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공항을 어떻게 짓는지 알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히드로 폴더를 먼저 들어봤어요. 무겁고 반짝이는 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터미널 사진들과 매년 얼마나 많은 승객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차트들이 들어있었어요. 숫자가 놀라웠어요. 히드로는 매년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여행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제안서는 더욱 두꺼웠어요. 많은 나라에서 공항을 지어봤다고 했어요. 경험 목록이 페이지를 넘나들며 계속 이어졌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도 일해봤다고 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우리 공항을 빨리 완성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유럽 제안서들을 보면 편안함을 느꼈어요. 폴란드는 유럽의 일부니까요. 이 회사들은 유럽 규칙과 유럽 여행객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고요. 우리의 추운 겨울과 모든 사람이 휴가를 떠나는 바쁜 여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카타지나 팔렘바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왔거든요. 뭔가에 흥미진진해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카타지나는 우리 항공 전문가예요. 폴란드에서 공항에 대해 거의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르샤바로 돌아오기 전에 런던과 파리 공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손에는 얇은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있는 두꺼운 유럽 제안서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이 밝고 흥미진진해 보였어요. 마치 보물을 방금 발견한 아이 같았거든요. 그 폴더를 제 책상에 놓았어요. 표지는 단순하고 하였어요. 한국어 글자들이 보였고 아래 영어로 인천국제공항 폴란드 파트너십 제안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타지나를 올려다봤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우리 공항 건설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폴란드에서 너무 멀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였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공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폴더를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서울 인천공항 사진이 있었어요. 유리와 자연광이 많이 들어온 현대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사진 아래 쓰여 있던 글귀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항을 짓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만들어 갑니다. 이건 유럽 제안서들과 달랐어요. 유럽 회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공항을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제안서는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봤어요. 인천공항은 1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승객들이 서울을 경유하는 걸 좋아했어요. 공항이 항상 깨끗했고 직원들이 항상 도움이 되었고 비행기가 거의 연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일하는지였어요. 터키에서 이스탄불의 새 공항 건설을 도와줄 때 멀리서 조언만 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 팀이 1년 넘게 이스탄불로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터키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터키 문화와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하기를 좋아하는지 공부했다고 했어요. 터키 음식을 먹고 터키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스탄불 공항이 단 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터키 승객들이 그 공항을 사랑했는데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터키다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폴더를 덮고 창문 밖 바르샤바의 바쁜 거리를 바라봤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아침 교통체증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찬바람에 맞서 코트를 꽉 잡고 인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새 공항을 사용하게 될 거였어요. 폴란드적인 필요와 폴란드적인 꿈을 가진 폴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좋은 공항을 짓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 여행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신경 쓸까요? 한국 제안서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것 같은 공항을 지어드릴까요? 대신에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완벽하게 폴란드다운 공항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 결정은 단순히 어떤 회사를 고용할지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폴란드가 어떤 종류의 미래를 원하는지 선택하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 것을 따라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고 다른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세상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 폴더를 다시 집어들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읽었어요. 커피는 이제 완전히 식어버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거든요. 창문 밖에서는 바르샤바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 안에서는 모든 게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진진해져 버렸습니다. 꼬박 3주 동안 그 얇은 한국 서류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항상 거기 있었어요. 마치 제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친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두꺼운 유럽 서류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제안서들은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항공업계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젊은 시절 방문했던 공항들이 생각났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성공적인 건 독일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잘하기 때문이었어요. 히드로가 유명한 건 런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큰 도시였기 때문이었죠. 암스테르담이 잘 되는 건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업에 똑똑했기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한국 서류는 수수께끼 같았어요.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거든요. 한국 음식도 평생 딱 한 번 먹어봤을 뿐이었어요. 딸이 데려간 바르샤바의 작은 식당에서 말이에요. 매운 국물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맛은 좋았어요. 그래도 한국 음식은 폴란드 음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의 공항 아이디어가 어떻게 폴란드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을까요? 매일 유럽 제안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가격과 일정을 비교한 차트를 만들고 있었죠. 프랑크푸르트는 우리 공항을 4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암스테르담은 5년이 걸리지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약속했고요. 히드로는 가장 많은 돈을 원했지만 최고 품질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모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위원회 회장인 상사에게 이 중 어느 것이든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정부 장관들 앞에 서서 각 유럽 회사가 왜 좋은 선택인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었어요. 숫자들이 말이 되었고 경험이 검증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논리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면 가끔 그 한국 서류를 집어들곤 했어요. 인천공항의 성공 이야기들을 읽어보곤 했거든요. 행복한 여행객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터미널 사진들을 보곤 했어요. 파트너십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작은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커져가는 작은 호기심의 씨앗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런 감정들을 밀어내곤 했죠. 호기심을 갖는 것과 똑똑한 것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카타지나는 제가 한국 제안서를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주간 회의 때마다 그것에 대해 질문하곤 했거든요. 아직 그들에게 연락했는지, 다른 국제 프로젝트들을 조사해봤는지,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길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현실적인 선택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사회는 우리가 유럽 파트너를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유럽 기준과 유럽 기대치를 가진 유럽 국가였어요. 왜 완전히 다른 뭔가에 모든 걸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카타지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퍼즐을 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걸 좋아하는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인천공항의 혁신에 대한 기사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 영상들과 직원 행사 사진들을 찾아왔어요. 한국 공항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직장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줄수록 저는 더욱 불편해졌어요. 정보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른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산 계산을 검토하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오랜 친구 야로미르 슈미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거든요. 야로미르는 독립 컨설턴트가 되기 전에 인프라부에서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항공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야로미르가 흥미진진해 보였는데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책상 맞은편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차트와 그래프가 나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인천 제안서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서류만 읽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조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터키, 싱가포르, 필리핀의 공항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과 일해본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우리 둘 다 놀라게 했어요.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인천공항과 일하는 건 유럽 컨설팅 회사들과 일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유럽 회사들은 어떤 나라에 와서 몇 주 동안 상황을 연구한 다음 유럽에서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들을 추천하곤 했다는 거예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항상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뭔가를 했다는 거였어요. 이스탄불의 새 공항 건설을 도와주기로 했을 때 그들 팀이 18개월 동안 터키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이스탄불에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어요. 터키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터키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다고 했어요. 터키 음식을 먹고 새로운 동료들과 터키 명절을 함께 축하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스탄불 공항이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단 2년 만에 승객 수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진정한 터키다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야로미르가 이스탄불 공항 관리자와의 영상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한국 팀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거든요. 인천은 우리를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터키 항공업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쩍하고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신중하게 쌓아온 논리와 안전한 추론이 갑자기 작고 두려워 보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특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아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어요. 모든 차트, 모든 사진, 그들이 한 모든 약속을 공부했어요. 온라인에서 인천공항 영상들을 찾아보며 한국 승객들이 아름다운 터미널을 지나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상상하는 거였어요. 눈을 감고 우리의 새로운 폴란드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어요. 폴란드 직장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이 바르샤바에서 만나 폴란드가 얼마나 멋진지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흥미진진함을 느꼈어요. 안전한 유럽 선택들은 우리에게 좋은 공항을 줄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파트너십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뭔가를 줄 수도 있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기회를 말이에요. 그날 밤 마침내 집에 갈 때 한국 서류는 더 이상 책상 모서리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제 컴퓨터 키보드 옆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내일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더 강한 뭔가와 섞여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제가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던 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날 아침 일어나니 배 속에서 나비들이 춤추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이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모든 공항 회사들이 폴란드의 새 공항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메리어트 호텔의 대연회장은 마치 성의 무도회장 같았어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죠. 하얀 천으로 덮인 긴 테이블들이 방 전체에 쭉 늘어서 있었어요. 의자들은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군인들처럼 완벽한 줄을 맞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이 방을 채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대표들이 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쌀 것 같았습니다. 히드로 공항팀은 자신감 있고 중요해 보였어요.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암스테르담 공항 그룹은 앞쪽 근처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반짝반짝한 브로셔들과 터미널 디자인의 작은 모형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보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들을 지은 유럽 항공업계의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때 이현수 씨가 방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단 3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멋진 정장도, 비싼 서류 가방도, 홍보 자료로 가득한 테이블도 없었어요. 단순한 사무복을 입고 기본적인 파일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범한 수업날 학교에 도착하는 선생님처럼 차분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그분이 걱정되었어요. 유럽 팀들은 너무 강력하고 중요해 보였거든요. 이 씨의 작은 그룹은 비교해보니 너무 작아 보였어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물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타지나가 심사위원 테이블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몸을 기울이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뭔가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걱정되기보다는 흥미진진해 들렸어요. 왜 그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발표가 먼저였어요. 할리우드 영화 같은 쇼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밝은 조명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로질러 번쩍거리며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공항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은 모든 공항과 받은 모든 상에 대해 45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발표자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드로였어요. 공항 디자인을 마법의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나타나게 하는 기계를 가져왔더라고요. 제한한 터미널이 테이블 위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가면서 모든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었죠. 기술이 인상적이고 비싸 보였어요. 몇몇 위원회 멤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팀은 승객 흐름과 수화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차트를 보여줬어요. 공항의 각 부분을 시간마다 정확히 몇 명이 지나갈 수 있는지 계산해 놓았더라고요. 숫자들이 정확했고 경험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었습니다. 유럽 발표들이 끝날 때쯤 저는 혼란스럽고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각 회사가 공항 건설 전문가라는 걸 증명해 보였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과 수십억 달러 가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검증된 실적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씨의 차례가 왔어요. 멋진 장비나 극적인 조명 없이 방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컴퓨터를 한번 클릭하자 간단한 사진 하나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두 아이가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비즈니스 발표와도 달랐어요. 한국 공항과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이 씨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폴란드 여행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겨울 날씨와 그것이 공항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어봤어요. 폴란드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폴란드 승객들이 환영받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했습니다. 30분 동안 이 씨가 자신의 발표를 대화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답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한 걸 정말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후속 질문들을 했죠. 영업 소개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웃과의 친근한 토론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수석 컨설턴트인 제라르 루소가 이 씨 발표 중간에 일어섰거든요. 루소 씨는 회색 머리에 비싼 시계를 찬 키 큰 남자였어요. 얼굴에 화나고 짜증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씨를 가로막으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철학과 대화는 좋지만 이건 비즈니스 현실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인천공항이 유럽에서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지적했죠. 유럽 규정, 노동법, 환경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메모하는 걸 멈추고 루소 씨와 이 씨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한국 팀이 진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 보여줄 시험이었습니다. 숨을 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된 미소도 화난 미소도 아니라
좋은 소식을 방금 들은 것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루소 씨에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가 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루소 씨 말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인천공항은 유럽 경험이 없다고 했어요. 유럽 규정이나 폴란드 문화나 바르샤바의 특별한 어려움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실제로는 폴란드에게 좋은 소식인지 설명했어요. 인천이 유럽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씨는 바로 여기 바르샤바에 공동개발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직원의 절반은 한국 항공 전문가들이고 절반은 폴란드 전문가들로 구성하자는 거였어요. 공항에 관한 모든 결정을 두 팀이 나란히 협력해서 함께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씨가 모든 걸 바꿔버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폴란드에 한국의 공항을 지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폴란드의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러 왔어요. 우리 두 나라의 최고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방 안의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방금 들은 사람들의 놀란 침묵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유럽 대표들 몇몇은 혼란스럽고 걱정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카타지나는 밝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야로미르는 회의실 뒤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서로 다른 공항 회사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파트너십과 성공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모험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갑자기 앞으로 올 일이 무엇이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사흘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법정 같았고 저는 곧 심판을 받을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2명의 고위 위원들이 길다란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3명의 부처 대표들이 지켜보러 왔고 유럽연합에서도 2명의 참관인이 폴란드의 결정을 보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회색빛 겨울 햇살이 높은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모든 게 진지하고 업무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숙제를 제대로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코발스키 회장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머리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분으로 저를 15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묵을 가르는 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허브 공항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공항회사에 14조 원을 걸겠다는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교통부의 노바크 장관이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유럽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17개의 주요 공항을 지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고 계셨어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기에 그 모든 검증된 성공을 무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4시간 동안 제 추천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인천이 제공하는 기술적 장점들을 설명하고 있었죠. 비용 절약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눈에서 의심을 보고 있었어요. 전 싸움에서 지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카타지나가 발언 허가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서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자기 돈으로 서울에 가서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여행비를 직접 내고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갑자기 차가운 회의실이 제 숨을 먹게 만드는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첨단인 공항 운영센터 사진들이었어요.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높은 승객 만족도 평가를 보여주는 차트들도 있었고요. 카타지나의 목소리가 계속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었어요. 인천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전문성을 상점의 상품처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전문성을 쌓아가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였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대형 컨설팅 회사가 우리에게서 뭔가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바로 그 순간 야로미르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독립적인 전문가로 참여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거였어요. 그가 일주일 내내 세계 각국의 공항 관리자들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며 보냈다고 발표했어요. 이스탄불, 싱가포르, 그리고 인천이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른 3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했다고 했죠. 야로미르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가 인터뷰한 모든 공항 관리자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인천과 함께 일하는 것이 공항 운영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다는 거였죠.
이스탄불 공항 관리자는 야로미르에게 인천과의 파트너십이 20년 동안 한 결정 중 최고였다고 말했답니다. 공항이 상상을 뛰어넘어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항공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접근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제가 마침내 스프레드시트 대신 마음으로 말할 용기를 찾았을 때 왔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수년간 저를 알고 지낸 사람들을 테이블 주위로 둘러봤어요.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할 수 없는 뭘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서 세계 지도에 항공 노선이 그어진 걸 보여드렸어요. 한국이 폴란드에게 유럽 항공 기준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앞질러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폴란드다우면서도 아시아의 유럽 관문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였죠. 계속하면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었어요. 유럽 회사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전통적인 공항을 지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인천은 우리가 미래의 공항을 짓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폴란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말이죠. 코발스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말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의실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코발스키 회장이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코발스키 회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십 찬성 8표, 반대 4표.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나가고 있을 때 코발스키 회장이 저를 옆으로 불렀어요. 이 파트너십이 성공하면 폴란드 항공업계를 혁신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조차 놀라게 한 말을 했어요. 실패한다면 적어도 안전하고 평범한 걸로 만족하는 대신 특별한 뭔가를 향해 손을 뻗다가 실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바르샤바에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면서 깨달았어요. 석 달 전에 처음 그 한국 서류를 열었던 무섭고 신중한 남자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파트너십과 혁신의 모든 걸 걸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올 일이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공항을 짓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와 함께 협력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며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계를 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길 바란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